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입니다. 특정 유튜브 강의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변에 좀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혹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부쩍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이게 혹시 어떤 의미는 아닐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려는 건 아닌지 좀 염려가 되신다고 했어요. 특히 또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도 좀 있으시고 마음도 지친 상태라고 하셔서 더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요. 당신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인연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이 제시하는 관점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그 의미를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당신께서 요즘 자주 보게 된다는 그분들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홀로 사시는 여성분들. 영상에서는 이런 만남이 결코 그냥 단순한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보내주신 영상 자료를 보니까요.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곧 너의 것이다. 이런 개념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특히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영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메시지, 혹은 당신이 풀어야 할 과제, 아예 숙제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네. 숙제요? 네. 거기에는 당신이 가야 할 길도 있고 또 찾아야 할 답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전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하필 이런 만남들이 일종의 과제처럼 주어준다고 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다고 하나요? 영상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일, 특히 좀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신호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신호라는 게 내면의 어떤 영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당신 주변의 상황 변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특정 인물들과 자주 마주치는 거, 이것도 신호라는 거죠. 아, 그런 만남 자체가 신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만남 자체를 섣불리 이거 불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뭔지, 혹은 어쩌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기회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해석의 방향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냥 불운의 신호가 아니라 풀어야 할 문제, 그리고 기회로 본다는 거군요. 그러면서 영상에서는 당신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딱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하늘의 일꾼이라든지 상담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용어가 나오죠. 영상에서는 이 가르침을 따르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 바로 상담원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든 회사를 다니시든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유독 힘든 사정을 가진 분들이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다는 거죠. 아하, 네, 이게 바로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소명처럼 부여되는 역할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어쩌면 이 영상의 핵심 논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인도 지금 몸이랑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네네. 이 연결고리, 이걸 영상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냥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일반론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영상 가르침의 아주 독특하고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진짜 그렇죠. 마치 그 의사에게 아픈 환자가 찾아오듯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러 온 사람을 환자에 딱 비유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또 영상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처방 있잖아요. 그 특정 가르침, 정법 강의요? 이걸 제대로 전달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구해주면 그 결과로 당신 또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야 내가 산다.
네, 그런 논리죠. 타인을 돕는 행위, 그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딱 그 특정 방식으로 돕는 행위가 곧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치유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당신에게 아직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그 찾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혹시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는 들어줬는데 영상에서 말하는 그 처방을 내려주지 못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경고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고도 아주 명확하고 좀 단호합니다. 만약 찾아온 사람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영상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에 부정적인 기운 있잖아요. 영상에서는 이걸 탁한 것이라고 표현하던데 탁한 것. 네. 이런 해소되지 않은 문제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한테 한 겹씩 쌓이게 된다고 말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탁한 것이 쌓인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진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결과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영상의 설명을 들어보면 훨씬 심각한 결과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 탁한 것,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기운이나 부담 같은 게 계속 누적되면 그 무게 때문에 결국 당신 자신이 가진 힘을 제대로 못 쓰고 뭐랄까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주저앉게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태로 그냥 삶을 마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 가르침을 알았는데도 제대로 실천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잘못됐다.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살아있는 부정적인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 줄 기회를 놓친 대가가 좀 혹독하다는 거죠. 와, 정말 강한 경고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돕는 행위, 그 처방전을 내리는 건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나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뭐고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죠? 영상에서 제시하는 유일하고 명확한 해결책, 즉 처방전은요. 바로 그 강연자 본인의 가르침, 영상에서는 정법 강의라고 지칭하는 바로 그것 자체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일단 그 이야기는 충분히 진심으로 들어주되 그 후에 다른 개인적인 조언이나 의견 이런 거 덧붙이지 말고요. 오직 이 정법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권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행동 지침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엄격한 지침이 또 나오죠. 내 생각이나 잘난 척을 섞지 마라. 다른 말 하지 마라. 딱 일주일만 듣고 오라. 이렇게만 말하라는 부분요. 네, 맞아요. 왜 이 영상에서는 전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조언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영약 비유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영상에서는 이 정법 강의 자체를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 그러니까 영약에 계속 비유를 하거든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약을 처방하면 환자는 그 약을 그대로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의 자체가 가진 힘과 원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인 거죠. 전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경험 혹은 잘난 체 이런 게 섞이면 마치 약의 성분이 변질되거나 오염되는 것처럼 강의 본래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약효가 떨어진다. 그렇죠. 듣는 사람이 강의 내용을 직접 접하고 어떤 외부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를 느껴야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딱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이 영향을 직접 경험해보라. 이런 일종의 테스트 처방처럼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강의 자체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점이네요. 그럼 그렇게 처방을 내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예측하나요? 강의를 들어보라고 권했을 때 말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설명을 하죠? 영상에서는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뉜다고 설명을 해요. 첫째는 당신 말대로 그 처방, 즉 정법 강의 듣기를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은 실제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상태가 좋아져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당신을 다시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신호인 셈이죠. 아, 다시 찾아온다. 네. 둘째는 당신 말을 무시했거나 듣긴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여전히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오지 못하거나 혹은 오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상태가 좋아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에 더 깊이 있는 처방을 제시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 단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는 100일 동안 꾸준히 들어보십시오와 같이 말이죠. 이 꾸준한 학습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풀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느껴서 떨어지지 않는 소중한 인연,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가족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인데 이런 조언들이 어쩌면 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도 벅찬데 남을 도우라니. 하지만 영상 말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격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이 기회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 영상은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영상 말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언급하면서 당신을 격려하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요. 단순히 남을 돕는 봉사의 기회 이걸 넘어서서요. 바로 당신 자신의 문제, 즉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 나를 위한 기회군요. 그렇죠. 앞서 설명했던 그 논리 있잖아요. 타인을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방법, 즉 정법 강의 처방으로 도울 때 비로소 당신 자신도 구원받고 살아난다. 그 논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당신 앞에 나타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은 이 영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온 존재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와, 의미심장하네요. 잘 돕는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의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반대로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하거나 외면한다면 아까 말한 그 탁한 것만 계속 쌓여서 결국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영상에서 법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과 같고 이 처방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 잠시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근 자주 마주치는 그 어려운 이웃과의 만남은요. 이 영상의 아주 독특한 관점에 따르면 그냥 단순한 우연이나 걱정스러운 징조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치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좀 놀랍게도 타인을 돕는 행위에 달려있는데 그 방법이 또 매우 구체적이었죠. 특정 가르침, 즉 정법 강의를 마치 의사의 처방전처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좋아지면 당신 자신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인과관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 영상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을 돕는 특정 행위, 즉 강의 권유가 곧 나를 치유하는 직접적인 경로다. 이런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개인적인 만남이나 상호작용을요, 단순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하고 또 운명적인 일종의 영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느냐가 나 자신의 운명과 현재 상태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인과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와 함께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즉 정법 강의 처방이라는 방법론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그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특정 가르침의 옳고 그름, 이걸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위와 당신 자신의 내면적인 평화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잠시 곡 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